100일 만에 20kg을 감량한 한의사 백승일. 어릴 때부터 뚱뚱한 자신의 몸을 외면했던 그. 제가 의사다 보니까 또 정보를 많이 갖고 있잖아요. 알고 있다는 거하고 하고 있다는 건 다름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방치를 하고 있었던 거죠. 의사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한 프로그램에서 충격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제가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꼴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엄청 충격도 받았고 망신도 당했고 드디어 올 게 왔구나. 이제 변해야 되겠구나. 43살. 생애 처음으로 다이어트를 시작한 그는 생활 습관을 바꾸며 20kg 감량에 성공했습니다. 내가 해냈다는 그런 경험, 이러면 나하고 싸워서 이긴 거니까 어떤 거하고도 싸워도 난 이길 수가 있다는 그런 경험들이 생기고 굉장한 자신감이 있는 거죠. 비만을 극복한 한의사 백승일 씨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그 다이어트에 성공하신 분이라고 소개가 되면서 네. 직업을 보니까 한의사 이렇게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이어트를 한의학적으로 도움을 받으면 좀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네네. 저한테는 좀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의학적인 도움을 안 받고요? 네, 의학적인 도움을 받지 않고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 위주로 네.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 내용을 잘 들어보시면 네. 다들 이해가 잘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굳이 그러니까 쉬운 방법보다 쉬운 방법을 택하지 않고 조금 어려운 길을 택하신 것 같은데 네. 오늘 그 강연 주제가요. 몸은 솔직하다라는 그런 강연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몸은 네. 솔직하죠. 거짓말 못하겠죠. 네. 자, 여러분 박수를 청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남 창원에서 올라온 한의사 백승일입니다. 제 모습을 보고 다이어트를 했다더니 조금 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줄 믿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몸짱까지는 아니고요. 그렇지만 지금 입고 있는 이 옷이 살을 빼기 전에 입었던 옷인데 그때는 그 10개월 만삭의 모습이었습니다. 옆에서 보면 배가 불룩 나오고 허리가 뒤로 젖혀지고요. 요즘 워낙 그 엄청난 감량을 하신 분들이 많아서 거기에 비하면 저는 세 발의 피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몸짱이 되는 법에 관한 것이 아니라 태어나서 40년이 넘도록 제가 외면해왔고 또 주변에 많은 분들이 살 좀 빼라 다이어트 해라 라고 했던 것을 귀담아 듣지 않다가 실제 제 스스로 비만 치료에 나서게 된 이유와 또 그 과정에 관한 말씀입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우량아였습니다. 기억은 나지 않지만 어릴 때 우량아 대회에 나가서 상도 탔다고 합니다. 제가 어릴 때 부모님께서는 계란 도매상을 하셨는데요. 그 덕분에 날계란에 밥 비벼 먹는 거, 계란 후라이, 삶은 달걀, 또 계란들 모아가지고 카스테라를 만들어 먹고 그 당시에는 설탕하고 계란이 잔뜩 들어가 있는 카스테라가 그저 영양가 높은 음식인 줄로만 알았어요.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학창시절을 마칠 때까지 저는 제 반에서 항상 가장 뚱뚱한 아이였습니다. 3학년 때는 38kg이었고요. 4학년 때는 47, 5학년 때는 58, 6학년 때는 무려 66kg. 그래서 매년 10kg대를 꾸준히 돌파해 갔습니다. 그러다 5학년쯤 됐을 때 이미 아동복이 맞질 않았습니다. 당시 양복점을 하시던 저희 이모부께서 바지를 한 번씩 맞춰주셨는데요. 흔히 말하는 아빠 바지에 다리 길이만 맞춰가지고 입다 보니까 너무 촌스럽고 이상한 스타일이 돼서 학교에 입고 가는 것이 부끄럽고 무치 창피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학창시절 제가 가장 싫어했던 것은 체육 시간이었습니다. 달리기를 하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한 번도 꼴찌를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8명이 뛰면 8등, 6명이 뛰면 6등. 딱 한 번 3등을 했습니다. 3명이 뛰었거든요. 뜀틀 앞에서 아무리 도둠닫기를 해도
저는 공중부양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뜀틀을 넘지를 못했고요. 친구들이 장난을 한다고 저를 때리고 도망을 가도 저는 잡으러 갈 수가 없어서 참았습니다. 그랬더니 착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뚱뚱하고 착한 아이였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에는 제 키가 165cm에 몸무게가 95kg이었습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대학에 들어가서 작년도까지 약 25년 가까운 시간을 무려 100kg대를 꾸준히 유지하면서 살았습니다. 한의과 대학에 들어갔는데 너무나 바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저 개인에게 어떤 그 시간을 따로 쓴다는 것이 좀 사치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서 자꾸 비만 치료에 대한 것이 뒷전으로 밀리게 됐습니다. 제가 학교를 졸업하기 직전에 결혼도 했습니다. 졸업한 후에 월급 의사 생활을 약 2년간 하다가 제 한의원을 개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업한 첫 해부터 꽤 잘 되는 한의원이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좀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비만 클리닉으로 유명했습니다. 100kg가 넘는 원장이 앉아서 비만에 대한 설명을 열심히 하다 보면 환자분은 제 설명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제 몸에 집중을 하고 있었습니다. 너는 왜 이러고 있느냐 하는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충분히 그 심정이 이해가 됐지만 저는 어떤 주장을 했냐면 내가 몸이 이러니까 당신의 고통과 마음을 잘 안다. 다만 함께 가지 못할 뿐이다. 어디로 가면 살이 빠지는지는 알려줄 테니까 그리로 가셔라.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좀 궁색했습니다. 그래서 1년쯤 하다가 그만뒀습니다. 비만 클리닉이 돈은 됐지만 이렇게 계속 진료하는 건 뭔가 아니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 이후에 학창시절부터 꿈꿔왔던 한의학에 대한 공부를 좀 더 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낮에는 진료하고 밤에는 공부하고 무척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살은 빠지지 않더군요. 왜냐하면 그 받은 스트레스를 온전히 폭식으로 해결을 했기 때문입니다. 낮에 환자분들이 너무 많아서 밥 먹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중간 들어가서 컵라면도 먹고 또 김밥도 먹고 나오고 이랬는데 여러분 혹시 라빵이라고 아세요? 빵을 라면 국물에 찍어 먹는 겁니다. 이건 먹는 게 아니라 그냥 통째로 흡입을 하는 수준이었죠. 그렇게 해서 제 비만은 꾸준히 유지 혹은 증가돼 갔습니다. 2, 3년 전에는 가끔 나가던 등산 모임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사분들하고 같이 올라가는 모임이었는데 저는 산 중턱은커녕 100m 정도만 올라가면 이미 숨이 이렇게 터질 것처럼 숨이 차고 가슴에 통증이 느껴져서 더 올라가다가는 무슨 사고가 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일행들은 올라가고 저는 산 밑에 산자락에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기다리곤 했습니다. 뭐 그런 생활들이 쭉 이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약을 먹어도 건강은 계속해서 나빠졌습니다. 가족들이 또 친지분들이 주변 분들이 그만하고 살 좀 빼지 라고 해도 제 귀에는 들리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일 중독처럼 살다 보니까 당연히 가정에도 소홀히 하게 됐고 2009년도에는 급기야 제가 이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날 이후로 네, 죄송합니다. 그날 이후 생활 환경은 점점 더 나빠졌고요. 2009년도부터는 심장 쪽 질환, 또 폐렴, 고혈압 이런 것 때문에 매년 병이 하나씩 추가가 되면서 입원을 매년 한 차례씩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몸무게가 100kg가 넘는 사람이 혈압이 160, 170 되면서 잠 안 자고 폭식하고 과로하고 스트레스 받고 하면 언제 병원에 실려가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2012년 작년입니다.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게 됐는데
당시 12명의 의사를 스튜디오에 이제 모셔놓고 사전에 건강검진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를 알려주지 않고 녹화하는 당일날 스튜디오에서 공개하면서 의사 당신들은 얼마나 건강하냐 하는 컨셉으로 진행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당시 제 나이가 작년이니까 43살이었는데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받은 건강검진이었습니다. 좀 재밌는 일도 있었습니다. 당시에. 부산에서 간박사로 유명한 한 의사 선생님은요. 지방간이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항문외과로 유명하신 선생님이 대장에 용종이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심각했던 건 저였습니다. 심근경색이 빨간불이 들어와 있고 뇌졸중 위험이 있고 지방간이 있고 고혈압에 폭식에 비만에 이거 뭐 안 걸리는 게 없는 거예요. 다 걸린 거예요. 마지막 순서로 순위 발표를 하는데 제가 1등을 했습니다. 전 종목 석권을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받았던 충격이 처음이었는데 표정 관리가 안 될 정도로 부끄럽고 굉장히 놀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 살을 빼겠느냐. 무조건 빼겠다 그랬습니다. 앞으로 생활습관도 개선을 하겠노라. 대답을 해놓고 이제 집에 돌아와 보니까 상황이 좀 더 심각한 거예요. 평소 같으면 제가 방송에 나가면 보라고 환자분들께 알려드리곤 했는데 그때는 제발 좀 보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2주가 지난 후에 정말 많이 보셨더군요. 지인들께 전화도 많이 왔습니다. 괜찮냐? 어떡하냐? 그 다음에 현재 다니고 있는 환자분들 중에서 저하고 가까우신 분들은 방송 봤는데 살 좀 빼야 되지 않겠냐? 배 좀 넣어라. 그런 얘기들도 해주시고요. 깊은 고민과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변명하고 핑계 뒤에 숨어서 피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이게 남의 일이 아니고 내 일이 아닌가. 또 싫지만 의연하게 내 문제의 본질을 좀 직시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되겠다. 또 이번 기회에 밑바닥부터 완전히 뒤집어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바꿔내자. 이런 생각을 하고 또 하고 또 했습니다. 한 달 동안의 고민이 끝나고 다이어트를 드디어 시작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한의사가 다이어트를 하면 어떻게 할까? 무슨 특별한 방법이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특별함은 어떤 방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해내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들처럼 저도 한약을 먹고 또 침을 맞고 그렇게 살을 뺄 수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침을 놓으려고 제 몸에 이렇게 손을 뻗어보면 제 팔이 다 닿지 않는 곳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배도 나왔고 저 발끝은 잘 닿지 않고 꼭 그래서만은 아니었지만 이번 기회가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 것 같아서 의학적 도움을 받기보다는 삶의 습관들을 전면적으로 개선하는 쪽으로 마음을 먹었던 겁니다. 비만이 되는 원리는 내가 섭취한 음식이 에너지로 변하는 양보다 지방으로 축적되는 양이 많을 때 발생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비만인 사람들은 탄수화물이 과다 섭취되어서 지방으로 축적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비타민과 미네랄은요,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지방 같은 것을 에너지로 변환시켜주는 핵심 영양물질입니다. 에너지화가 되지 않고 축적된 지방이 많은 사람들은 비타민과 미네랄이 고갈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과 지방의 섭취를 줄이고 단백질은 유지를 하고 또 부족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늘려주는 그런 음식으로 식단을 짰고 실제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을 충분히 섭취했습니다. 이렇게 음식에 대해서 소개를 하다 보면 가족들이 안 도와준다거나 또 너무 바쁘고 번거로워서 하기 힘들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왜 다른 사람이 도와줘야 됩니까? 자기의 문제인데. 자기 스스로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저도 이걸 위해서 제가 직접 장도 보고 직접 먹거리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훨씬 더 소중하고 해내고 싶은 마음이 강해졌습니다. 몸에 지방이 좀 빠져나가기 시작을 하니까 등산을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대학교 때 떠밀려 올라간 이후로는 한 번도 산을 가본 적이 없었는데
집 근처에 있는 낮은 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1시간 반 정도 걸려서 성공을 했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나도 해냈구나. 또 올라가면서 맡았던 나무 냄새, 꽃 냄새, 흙 냄새가 그렇게 저를 엄청난 흥분을 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등산 마니아가 되어서 휴일마다 산을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조금씩 간이 커지니까요. 지리산 종주 코스 중에서 가장 길다고 하는 46km 코스를 포함해서 종주를 3번을 성공했습니다. 심지어 67세 된 저희 아버님을 모시고 천왕봉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식단을 바꾸고 등산을 하고 비타민과 미네랄을 충분히 섭취하고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으로 약 54일 만에 14kg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유지하면서 약간의 추가 감량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일간 100kg이었던 몸무게가 80kg으로 줄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감량이 아니라 지방이 21kg이 빠져나가고 근육이 늘었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보면 성공을 의미하는 수치입니다. 그렇게 살을 빼고 났더니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160, 70 가던 혈압이 낮아져서 혈압약을 더 이상 먹지 않아도 됐고 이제 병원 신세를 지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리고 의사로서도 당당해졌습니다. 그 전에 제가 말로 하면 따지려 들던 환자분들이 행동으로 하니까 따르려 들더군요. 큰 변화였습니다. 생활 속에서는 옷 사이즈가 우선 바뀌었습니다. 40일 입던 옷이 바지를 이제 34를 입게 됐고요. 제가 태어나서 한 번도 무릎을 세우고 발톱을 깎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깎을 수 있습니다. 다리를 한 번도 꼬아본 적이 없는데 이제 커피숍에서 다리 꼬고 앉아서 커피도 마실 수 있게 됐습니다. 생활 속에서 작은 변화지만 저를 자극하기에는 충분했는데 사실 그보다 더 큰 것은 성공의 경험이었습니다. 해냈다는 성공의 경험, 나 자신과 싸워서 이긴 경험, 또 그 방법,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다이어트라는 작은 것을 통해서 저는 많은 것을 배우게 됐습니다. 일 중독에 빠져 있다 보니 몸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듣지 못했고 알아들었다 하더라도 외면했던 것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의사이자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으로서 여러분께 자신 있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몸이 당신의 말을 듣지 않으십니까? 당신이 몸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간절함과 절실함으로 그 소망에 집중하면 방법은 모래알보다 많습니다. 다이어트는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과의 약속이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일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성공하면 엄청난 용기와 자신감이 보너스로 따라오게 되고 그를 바탕으로 자기가 정말 자신 인생의 멋진 그 행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제 말씀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그러면 다이어트 하고 싶다고 찾아오시는 환자분들도 많이 계시겠네요. 네. 많이 성공을 있습니다. 하셨으니까. 네, 환자분들도 많이 계시고 네. 주변에서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그럼 뭐라고 그러세요? 꼭 가르쳐 드릴게요. 네, 그 방법을 제시하기보다 제가 먼저 네. 물어보는 게 있어요. 네. 진짜 다이어트를 하고 싶으냐? 진짜 정말로 하고 싶으냐? 진짜로 하고 싶으냐? 그걸 먼저 물어봅니다. 그게 자신 없어서 점점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를 하시는 분들은 아무리 많은 방법을 제시해도 결과적으로 실패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내가 다이어트를 꼭 해야겠다라는 의지가 정말 확고한 사람만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뭐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라기보다는 네. 그 의지를 가진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효율적이다. 네, 말씀이라고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도 다이어트 꼭 하실 분들 계세요? 네, 이렇게 목소리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네, 아주 세게 얘기해야 되는데. 자, 오늘 이제 강연을 해주신 백승일 씨의 몸은 솔직하다 들으시고 어떻게 느끼셨는지 100분의 공감 의견단. 자, 이제 버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손에 잡으시고 버튼 눌러주세요. 보겠습니다. 백승일 씨의 몸은 솔직하다
강연의 공감 온도 보겠습니다. 공감 온도는 자, 올라갑니다. 공감 온도 90도를 기록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